옥년 야담에 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된 인연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그럼 오늘도 옛 이야기 한 조각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중엽 한겨울 매서운 바람이 초가 지붕을 휘감고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외딸이던 분이는 농부 도현의 집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넉넉했던 집안이었으나 부친이 벼슬에서 물러난 뒤로는 하루가 다르게 기울어 이제는 끼니조차 제대로 있기 어려운 처지가 되어버렸지요. 분이가 처음 발을 들여놓은 도현의 집은 그녀가 자라온 곳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기와 지붕은 고사하고 초가 지붕마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 한켠 우물가의 두레박은 날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시부모가 마음 많은 따뜻한 분들이었다는 점이지요. 에고 며느리 왔구나. 길이 얼마나 추웠겠느냐. 시어머니 최 씨는 분이의 손을 잡으며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며느리를 맞는 마음만큼은 정이 가득했지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분이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부모께 예를 다하는 마음은 흐트러질 수 없었지요. 시아버지 박춘석은 소주동이에 입을 대고 있던 참이었으나 새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다정했습니다. 허허, 우리 도현이가 좋은 아내를 얻었구나. 집안이 넉넉지 못하니 미안하지만 정말은 다해주마. 너무 섭섭하게 여기지 말거라. 도현은 분이보다 3살 위였으나 말수가 적고 과묵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함께 서려 있었지요. 분이야, 집안이 이 모양이라 참 미안하다. 하지만 힘껏 일해서 꼭 나은 살림을 일구어 보마. 서방님, 걱정 마시옵소서. 저 또한 부지런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분이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비록 친정에서 살던 때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불평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마음을 다졌지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쌀독은 바닥이 보일 지경이었고 김치독마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속상한 것은 농사를 거둘 소 한 마리조차 없다는 사실이었지요. 이웃집들은 모두 소를 부려 밭을 갈고 짚을 나르는데 도현의 집만은 사람 손으로 괭이질을 해야 했습니다. 올 봄은 어찌해야 할지 걱정이로다. 도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없이 밭을 간다 하니 너무 힘겹고 그렇다고 소를 살 돈도 없으니 박춘석도 고개를 끄덕이며 근심스러운 낯빛을 지었습니다. 우리 집 형편으로는 소를 들이는 일은 언감생심이지.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사람이 힘써야지. 그런 가운데서도 분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이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빨래하고 바느질하고 밥을 짓고 방과 마당을 정리하며 살림을 꾸려나갔지요.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말끔히 정리되니 가난한 살림살이에도 집안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환해졌구나. 최 씨 어머니는 분이의 부지런함에 감탄했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사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이는 겸손히 답하며 다시 바쁜 손길을 놀렸습니다. 무엇이든 기꺼이 해내려는 마음이 가득했지요. 그 모습을 본 시부모와 남편은 마음 한켠이 든든해졌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살림은 더 어려워졌지만 분이의 웃음만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욱 밝게, 더욱 열심히 살아가려 했지요. 그 모습에 시부모와 남편은 이 착한 며느리, 이 좋은 아내를 위하여서라도 기어이 나은 살림을 마련해야겠다는 다짐을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분이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고 가난하고
초라한 집안에도 차츰 희망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찾아왔으나 도현의 집안에는 여전히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밭을 갈 소가 없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는 걱정이 온 식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지요. 그래도 살림은 이어가야 했기에 분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오일장이 서는 읍내 장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쌀을 조금이라도 구해와야겠다. 최씨 어머니가 광주리를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남은 쌀이 며칠분밖에 남지 않았던 까닭이었지요. 어머니,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비녀라도 팔아 쌀을 사겠습니다. 분이는 마지막 남은 폐물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곡식 장수, 생선 장수, 옷감 장수들이 저마다 목청을 높여 손님을 불러 모으고 있었지요. 분이와 어머니는 쌀가게를 찾아 이리저리 다녔지만 값이 너무 비싸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켠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분이가 그쪽을 바라보니 한 농부가 송아지 한 마리를 억지로 끌고 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히고 있었습니다. 송아지는 뼈마디가 다 드러날 만큼 야위었고 숨을 헐떡이며 일어설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털은 거칠고 눈빛은 흐리멍덩하여 그야말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듯 했지요. 이놈이 병이 들어 풀도 못 먹고 물도 잘 마시지 않소. 이제는 얼마 못 가 죽을 터이니 송아지 주인인 농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팔려고 내온 것이요? 지나가던 이가 물었습니다. 팔긴 뭘 팔겠소? 이런 걸 누가 돈 주고 사겠소? 그냥 거저라도 가져갈 이 없으면 버려야지요. 분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리 병들었다 해도 살아있는 목숨을 그렇게 내팽개칠 수는 없다고 여겨졌지요. 어르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분이가 농부에게 다가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저 송아지를 제가 거두어 보겠습니다. 이 송아지는 벌써 몇 달째 저 꼴이요. 풀을 먹여도 토하고 물을 줘도 삼키질 못하니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요. 농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분이는 송아지 곁에 쪼그려 앉아 그 축 늘어진 목을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송아지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분이의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송아지를 데려가 정성껏 돌보면 어떻겠습니까? 분이가 조심스레 묻자 최씨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에고, 우리 살림도 빠듯한데 병든 짐승까지 거두면 어쩌자고 그러느냐. 하지만 어머니, 저 송아지가 살아나면 우리 집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병들었으나 정성을 다해 돌보면 언젠가는 나을 수 있을 듯합니다. 분이의 간절한 눈빛에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 해보아라. 분이는 다시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송아지를 데려가겠습니다. 농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요? 하지만 며칠 못 가 쓰러질 수도 있어.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농부는 분이의 진심을 느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송아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엽전 몇 잎을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받으시오. 기르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오. 분이는 극구 사양했으나 농부의 간절한 권유에 마침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는 스스로 걷지 못해 도연히 수레를 끌어와야 했지요. 분이는 송아지 곁에서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애야, 이제 우리 집에서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마. 부디 힘을 내어 건강을 되찾거라. 집에 도착하자 온 가족이 송아지를 둘러보았습니다.
박춘석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놈이 심히 앓는구나.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그러나 분이의 마음은 이미 굳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송아지를 살려내리라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날 밤부터 분이의 간절한 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송아지를 데려온 그날 밤부터 분이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송아지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첫 일이 되었지요. 송아지는 외양간 한 구석에 깔린 집 위에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분이는 정성껏 송아지의 몸을 살펴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마와 목덜미를 닦아주었습니다. 거칠어진 털은 윤기가 없었으나 손질해주면 한결 나아 보였지요. 얘야, 오늘도 힘을 내거라. 분명히 나아질 날이 있을 게다. 그녀가 속삭이자 송아지는 간신히 눈을 들어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먹이였습니다. 풀을 주어도 입에 대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의 분이는 마을의 연장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할머님, 병든 소가 풀을 먹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럴 적에는 연한 풀잎만 골라 삶아 우려낸 물을 먹여보거라. 쑥이나 질경이 같은 약초를 다려 먹이면 좀 나을 게다. 분이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산과 들로 나가 어린 풀잎을 골라 뜯어왔습니다. 깨끗이 씻어 삶아낸 뒤 조금씩 송아지의 입에 대어주었지요. 처음엔 고개를 돌리며 거부했으나 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풀물을 묻혀 송아지의 입술에 살짝 발라주며 맛을 보게 했지요. 서방님, 제가 너무 헛된 짓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이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니다, 분이야. 내 정성이 헛될 리가 있겠느냐. 조금 더 지켜보자. 도현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으나 아내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차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분이의 정성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쑥과 익모초를 다려 먹이고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 짚을 덮어주며 몸이 식지 않게 살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이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특히 부자인 김만복은 기회 있을 때마다 빈정거렸습니다. 허허, 참 어리석은 짓일세. 죽어가는 송아지를 살리겠다고 정성을 쏟다니. 그 말에 몇몇은 맞장구 쳤습니다. 그 시간에 밭일을 거들면 더 낫지 않겠소. 그러나 마을의 연장자들은 달리 보았습니다. 그래도 저 며느리 마음씨가 곱지 않으냐. 죽어가는 것도 못 본 척하지 못하니 말일세. 맞다. 요즘 세상에 저런 정성스런 며느리가 드물지. 농사철이 다가왔으나 송아지는 여전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도현은 괭이질로 밭을 갈아야 했고 파종도 제때 하기 어려웠지요. 다른 집들은 소를 부려 순식간에 밭을 갈았지만 이 집만은 사람 힘으로 조금씩 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 올해 농사는 더디고 힘들 것 같습니다. 도현이 땀을 흘리며 돌아와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느냐.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박춘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에도 분이는 송아지 돌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농사일 와중에도 더 정성을 기울였지요. 약초를 다려 먹이고 부드러운 풀을 찾아 먹이며 때로는 손으로 몸을 문질러 주어 따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송아지가 분이가 내민 풀을 조금씩 씹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양은 적었지만 전에는 볼 수 없던 일이었지요. 어머니, 송아지가 풀을 먹습니다. 분이가 기쁨에 겨워 소리치자 최씨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정말이냐? 어디 보자. 어머니의 눈앞에서 송아지는 힘겹지만 풀을 씹고 있었습니다. 에고, 우리 새아가 정성이 하늘에 닿았구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더뎠습니다. 여전히 일어서지 못하고 숨만 붙어 있는 듯 했지요. 그래도 분이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용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만복은 여전히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시부모와 남편은 오히려 분이의 정성에 더욱 감복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첫 해 농사가 끝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송아지에게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누워 지내기는 했으나 예전보다 눈빛이 또렷해지고 분이가 내민 풀도 조금씩 더 받아먹게 되었지요.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스스로 물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아침 저녁마다 외양간을 들여다보며 송아지의 기력을 살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더 세심히 보살펴 짚을 두껍게 깔아주고 틈새로 찬 바람이 들지 않도록 낡은 헌 옷가지를 틈마다 막아주었지요. 애야, 이번 겨울만 잘 견뎌내면 봄에는 분명 일어설 수 있을 게다. 그녀가 다정히 쓰다듬자 송아지는 힘겹게 고개를 기대며 응답하는 듯 하였습니다. 겨울 내내 분이의 정성은 각별했습니다. 눈이 내려 풀을 구하기 어려우면 가을에 미리 말려둔 꼴을 물에 불려 부드럽게 해주었고 무나 당근 같은 뿌리 채소를 삶아 으깨어 먹이기도 했지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새삼 감탄했습니다. 저렇게 정성을 들이니 저 짐승도 감동을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담뱃대를 물고 말하자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하늘이 저런 착한 마음씨를 외면할 리 없지요. 이듬해 봄 마침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송아지가 비틀거리며 앞다리를 들고 일어서려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저앉기 일쑤였으나 며칠이 지나자 뒷다리까지 힘을 주어 마침내 제 발로 일어섰지요. 서방님, 어서 와보세요. 송아지가 일어섰습니다. 분이가 밭에서 일하던 도현을 불렀습니다. 도현은 황급히 달려와 송아지를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 일어섰구나. 믿기지가 않는구나. 송아지는 처음엔 휘청거렸으나 이내 균형을 잡고 버티더니 한참 동안이나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이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고 온 가족이 모여들어 그 순간을 지켜보았지요. 이제 이름을 지어주어야겠구나. 아버지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복을 안겨줄 것 같으니 복돌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분이가 조심스레 제안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돌이 좋은 이름이로다.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준 고마운 놈이니. 그 뒤로 송아지는 복돌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복돌이는 건강해졌습니다. 털에 윤기가 돌고 걸음도 든든해졌지요. 여름 무렵에는 짧은 거리를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마을에 퍼져 이웃들이 하나둘 구경을 왔습니다. 죽을 줄만 알았는데 저렇게 살아나다니 신기하구먼. 저 집 며느리의 정성이 하늘을 움직였지요. 정성이 소도 살린다더니 그 말이 맞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김만복은 못마땅해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송아지 하나 살아났다고 요란을 떠는구먼. 입으로는 그렇게 투덜거렸으나 공개적으로 비웃지는 못했습니다. 해를 2번 넘기자 복돌이는 완연히 회복되었습니다. 다른 소들과 다름없이 풀을 뜯고 기운차게 걸어 다녔지요. 무엇보다도 이듬해 농사에는 복돌이가 밭갈이를 도와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복돌아, 내가 우리 집 은인이구나. 분이가 복돌이의 등을 쓰다듬자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하며 낮게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 누구도 분이의 정성과 끈기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던 송아지를 해를 2번 넘도록 포기하지 않고 돌본 끝에 마침내 건강한 소로 되살려낸 것이었지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집안에 희망이 생겼구나. 아버지의 눈빛이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분이야, 정말 고생 많았다. 내 덕분에 내년에는 밭을 제대로 갈 수 있겠구나. 도현 또한 아내의 헌신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복돌이의 회생은 단순히 짐승 하나가 살아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착한 마음과 불굴의 정성이 빚어낸 기적이었고 가난한 집안에 찾아온 큰 선물이었지요. 이제 이 집안의 진짜 변화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복돌이가 완전히 회복된 이듬해 봄, 도현의 집에는 모처럼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제 밭을 제대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복돌이는 아직 어린 소였으나 쟁기를 끌 만큼은 튼튼해져 있었습니다. 복돌아, 이제 우리 함께 일해보자꾸나. 도현이 멍에를 씌우며 다정히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분이가 길러낸 덕인지 순하게 따라주었지요. 그날 밭갈이는 눈물겨운 장면이었습니다. 복돌이가 천천히 걸으며 쟁기를 끌자 굳어있던 땅이 차례차례 갈려나갔습니다. 도현은 쟁기를 잡고 따라가며 흐뭇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지요. 서방님, 정말 꿈만 같사옵니다. 분이가 밭둑에 앉아 물동이를 들고 와 감격스레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복돌이를 살려낸 덕분이지. 도현도 땀을 훔치며 아내를 향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와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사람이 괭이로 밭을 일궈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었지요. 이제 우리도 다른 집들처럼 넓은 땅을 거뜬히 농사할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기쁨에 겨워 말했습니다. 복돌이 덕에 파종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넓은 밭을 고르게 갈아엎으니 씨앗도 넉넉히 뿌릴 수 있었지요. 벼농사는 물론이고 콩, 조, 기장까지 예년보다 훨씬 많은 면적에 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름 내내 곡식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밭을 깊이 갈아주어 뿌리가 단단히 뻗었으니 가뭄에도 잘 견뎌냈지요. 분이는 틈날 때마다 밭을 둘러보며 작물들의 자라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올해는 틀림없이 풍년이 들겠지요. 벼 이삭은 무거워 고개를 떨구고 콩깍지는 알이 굵게 여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을 추수철, 도현의 집 곳간은 오랜만에 곡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쌀독에는 하얀 쌀이 수북이 쌓였고 콩뒤주에도 알굵은 콩이 넘쳐 흘렀지요. 에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머니는 곡간을 들여다보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난 세월 늘 부족했던 살림이 이렇게 넉넉해진 것을 믿기 어려웠지요. 마을 사람들도 분이네의 변화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끼니 걱정하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곡간이 그득하다니 복돌이 덕에 살림이 완전히 달라졌네. 역시 정성이면 못할 일이 없다니까. 이웃들의 입에서 칭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풍년이 든 것은 곡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복돌이도 한층 더 튼튼해져 농사일을 거뜬히 거들었고 무엇보다 기쁜 것은 새끼를 베었다는 소식이었지요. 어머니, 복돌이가 새끼를 가졌다 하옵니다. 분이가 반가운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가 두 손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냐. 이제 도현의 집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살림집이 되었습니다. 곡식도 넉넉하고 소도 있고 곧 새끼 소까지 태어나리니 날로 나아질 것이 뻔했습니다. 살림이 넉넉해지자 분이는 이웃을 돕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쌀 한 되라도 나누어 드리고 아픈 이가 있으면 약초를 다려보냈지요. 분이 덕분에 우리가 살아요. 가난한 과부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이웃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요. 분이는 겸손히 답하며 더 도우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김만복은 그런 모습을 보며
속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비웃던 분이네가 번성하자 시샘과 질투가 쌓여만 갔지요.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애써 시큰둥한 척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이에 대한 칭송만 자자했습니다. 분이 같은 며느리 덕에 집안이 살아났다지요.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낸 정성이 이렇게 복으로 돌아왔구나. 우리도 본받아야 할 일이지.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돌 때마다 김만복의 마음속에는 음흉한 생각이 자라났습니다. 어떻게든 분인의 행복을 시샘하여 방해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분인은 그런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복돌이를 돌보고 농사를 짓고 이웃을 살피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아버지와 어머니 서방님의 가슴에는 날로 깊은 감사가 차올랐지요. 이렇듯 분인의 집안은 번영을 거듭하였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착한 마음과 선행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분인의 살림이 날로 넉넉해지는 것을 지켜본 김만복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독처럼 퍼져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비웃던 송아지가 살아나 집안을 일으키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꼴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요. 어느 날 김만복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다 몇몇 불량스런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술기운에 얹힌 그의 속마음은 점점 음흉한 꾀로 굳어졌지요. 형님, 그 소가 정말 그리 대단합니까? 옆에 앉은 건달이 비죽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야 물론이지. 농사도 잘 거들고 새끼까지 뵐 정도로 튼튼하다네. 김만복은 술잔을 탁 비우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자가 눈을 흘기며 묻습니다. 근데 형님 말씀으로는 그 소가 원래 형님 소였다면서요? 김만복은 잠시 머뭇하다가 간악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그럼 사실은 내 머슴이 잃어버린 놈이지. 괘씸하게도 저 사람들이 주워다 제 것인 양 우기고 있는 게야. 이 거짓은 곧 현실처럼 꾸며졌습니다. 며칠 후 김만복은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 복돌이는 원래 제 소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송아지는 분이네가 장에서 거저 얻어온 걸 우리 눈으로 보았는데요. 마을의 한 어른이 따지듯 말하자 김만복은 더 큰 목소리로 우겼습니다. 아닙니다. 내 머슴 갑돌이가 방목하다가 잃어버린 놈이 분명합니다. 겁이 나서 이제껏 말 못했던 것이지요. 이미 그는 거짓 증언을 세워두었습니다. 돈을 쥐어주고 몇몇을 매수해둔 터였지요. 맞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소가 틀림없습니다. 머슴 갑돌이가 나서서 거짓을 꾸며댔습니다. 저도 그 송아지를 갑돌이가 돌보던 걸 본 적 있습니다. 또 다른 이가 나서서 맞장구 쳤습니다. 뜻밖의 일에 분이와 도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복돌이는 분명 우리가 장터에서 거두어온 송아지인데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도연은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걱정 말아라, 분이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리라. 그러나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지요. 김만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예 관아에 나아가 내 소를 도둑맞았다고 고변을 올린 것입니다. 며칠 후 관아의 나조리 분인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도현 분이 김만복이 너희를 고발하였으니 관아로 나오너라. 호통에 온 집안이 놀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눈물을 글썽였지요. 에고, 이게 무슨 변이람. 우리 복돌이를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가 한숨을 토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관아에 가서 사실대로 아뢰겠습니다. 도현이 굳게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신문이 열렸습니다. 원님은 먼저 김만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원님, 저들이 제 소를 훔쳐 기르고 있습니다.
증인도 있사오니 살펴주시옵소서. 김만복이 억지로 절하며 고하자 원님은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미 분이의 선행은 여러 차례 귀에 들어 있었고 김만복의 평소 행실 또한 탐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김만복, 내 말이 수상하도다. 내 소라면 왜 병들어 죽어가던 때는 찾지 않고 이제 와서야 찾는단 말이냐. 날카로운 물음에 김만복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게다가 마을의 많은 이들이 분이가 장터에서 거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한다. 내가 세운 증인들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느니라. 원님은 이미 진상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분이야, 내가 어떻게 그 송아지를 얻게 되었는지 사실대로 말해보아라. 예, 원님.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장에 갔다가 죽어가는 송아지를 불쌍히 여겨 거두었습니다. 그때 주인도 죽을 날만 기다린다며 거저 내주었지요.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원님은 엄숙히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만복, 내가 가져온 증언은 거짓이 분명하고 오히려 분이의 선행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증언하고 있다. 거짓으로 남을 모함한 죄가 크도다. 원님의 호통에 김만복은 땅에 엎드려 떨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무리들도 함께 꾸지람을 들었지요. 이번은 경고로 그치겠으나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더 무거운 벌을 내릴 것이니 명심하라. 이리하여 김만복은 망신을 당하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분이의 인품을 더욱 높이 사게 되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으니 모두들 착한 마음이 반드시 복을 부른다는 믿음을 새기게 되었지요. 김만복의 거짓 소송이 무너진 뒤 분인의 집은 도리어 더 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일을 통해 분이의 선량한 인품과 정직함을 다시금 확인하였지요. 복돌이는 더욱 튼튼히 자라 농사일을 거뜬히 거들었습니다. 그해 봄 기다리던 새끼를 낳았는데 암컷 송아지였습니다. 어미만큼이나 건강하고 영리해 보였지요. 어머니, 복돌이가 송아지를 낳았사옵니다. 분이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알리자 어머니는 두 손을 마주치며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참말이냐? 어서 보자꾸나. 갓 태어난 송아지는 벌써 다리를 떨며 일어나 젖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놈도 어미만큼 튼튼하겠구나. 이름은 무엇이라 짓겠느냐. 아버지가 담뱃대를 물고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돌이가 복을 안겨주었으니 이 아이는 복을 더할 듯합니다. 복순이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분이가 조심스레 제안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이 참 좋은 이름이로구나. 온 가족이 새 식구의 탄생을 반기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도현네 집에는 어른 소와 송아지까지 두 마리가 있으니 농사에는 더할 나위 없는 힘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복돌이는 밭가리와 농가리는 물론 곡식 나르는 일까지 척척 해냈습니다. 그해 농사는 전년보다 더욱 풍성했습니다. 넓은 땅을 깊이 갈아 많은 씨앗을 뿌릴 수 있었고 김매기와 거두는 일도 수월해졌지요. 가을이 되자 곳간마다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쌀뒤주, 보리뒤주, 콩뒤주 할 것 없이 모두 가득 차고도 모자라 새 뒤주를 장만해야 했습니다. 서방님, 이제야 정말 살만해졌사옵니다. 분이가 곡식곳간을 둘러보며 감격하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불과 몇 해 전만 생각해도 꿈 같구나. 도현은 뿌듯하게 웃으며 아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살림이 넉넉해지자 분이는 더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쌀 한 되라도 나누어 드리고 아픈 이가 있으면 약값을 대신 내주었지요. 흉년을 겪는 집안이 있으면 곡식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고마움을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가난한 과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 이웃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분이는 늘 겸손하게 대답하며 더 베풀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이에 대한 칭송이 날로 퍼졌습니다. 곡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병든 이를 돌보고 상가에서 밤새 음식을 장만하는 등 손길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분이 같은 며느리 덕에 집안이 이렇게 일어난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참말로 하늘이 내린 며느리로다.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우리가 참 복 많은 사람이구나. 아버지가 담뱃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런 며느리를 얻었으니 말입니다.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응답했습니다. 도현네는 이제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이 되었습니다. 곡식이 넉넉하고 소도 2마리나 있으며 농기구 또한 풍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안에는 화목이 가득했고 분이의 성품 덕분에 이웃과도 원만히 지내니 평판이 자자했지요. 이제 우리도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겠지요. 분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이 옳은 일이니라. 도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겨울, 도현네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풍년 감사 잔치를 벌였습니다.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고 이웃 모두를 초대한 것이지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모두 이웃 덕분입니다. 분이가 겸손히 인사하자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칭찬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분이네가 워낙 정성스럽고 착해서 그런 것이지요.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모두가 흥겹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분이네 집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복돌이와 복순이는 든든한 집안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복돌이는 장성한 소로 무거운 짐도 거뜬히 끌었고 복순이도 차츰 일을 배워가고 있었지요. 복돌아, 내가 우리 집 은인이구나. 분이는 여전히 애정 어린 눈빛으로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소는 낮게 음매하고 울어 응답했지요. 이리하여 도현네 집안은 분이의 선행과 정성 덕분에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이 되었고 그 이야기는 멀리까지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몇 해가 지나자 분이네 집안의 명성은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단순히 부유해진 것 때문만이 아니라 분이의 선행과 덕행이 널리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 것이지요. 원님까지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감탄하였습니다. 분이라는 여인의 사연을 들어보니 참으로 훌륭하도다. 죽어가는 생명을 거두어 살린 정성이 마침내 집안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 원님이 좌수와 이야기를 나누며 말하자 좌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님.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씨를 지닌 이는 드뭅니다. 그 무렵 복돌이는 장성한 큰 소가 되어 있었고 복순이도 어엿한 암소로 자라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제 도현네 집에는 소가 3마리나 되었지요. 농사는 더욱 수월해지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곡간마다 곡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단순히 곡식을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혼례나 상례가 있는 집안을 도우며 마을의 어른 구실을 하였지요. 어느 날 한 농부가 찾아와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분이 어르신, 딸 혼례가 다가오는데 예단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걱정입니다. 부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분이는 다정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어찌 모른 채 하겠습니까? 걱정 마시지요. 그리하여 그녀의 덕망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존경의 뜻으로 분이를 분이 어르신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한편 김만복의 처지는 점점 비참해졌습니다. 거짓 소송으로 체면을 잃은 뒤에도 그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장사에 손을 대었지요. 처음에는 흉년이 들 것이라 헛소문을 퍼뜨리며 곡식값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풍년이 들어 곡식값은 떨어지고 큰 손해만 입었지요. 이런 젠장, 또 망했구나. 김만복이 주먹을 불끈 쥐며 분을 사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금 장사를 시작했으나 운반 도중 큰 비를 맞아 절반 이상이 녹아버렸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욕심만 부리지 않고 성실히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러나 김만복은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명주실 장사에 손을 댔는데 알고 보니 질 낮은 속된 물건이었지요. 이를 산 사람들이 몰려와 돈을 돌려달라 하였고 결국 집과 토지까지 팔아 변상해야 했습니다. 불과 몇 해 사이에 김만복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였습니다. 한때는 마을의 부자라 불렸으나 이제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해야 할 지경이 된 것이지요. 만복이 집이 기울었구나. 자업자득이지요. 탐욕과 거짓이 그 끝을 불러온 것이요.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원님은 순행길의 분이와 김만복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로다. 한 사람은 작은 생명도 귀히 여기는 선한 마음으로 큰 복을 얻었고 또 한 사람은 탐욕과 시기로 스스로 화를 불렀구나. 착한 마음은 집안을 살리고 탐욕은 집안을 망친다는 이보다 더 뚜렷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원님은 이 이야기를 고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게 하였습니다. 선행을 장려하고 탐욕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지요. 세월이 더 흘러보니는 손자 손녀까지 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집안을 돌보며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갔지요. 복돌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나 그 후손들이 여전히 도연네 집 외양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복돌이 이야기를 다시 해주세요. 어린 손자가 무릎에 안겨 조르자 분이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복돌이 이야기 말이지. 이야기는 다시 흘러나갔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김만복은 결국 객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쳤습니다. 탐욕과 시기에 눈이 멀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작은 생명도 귀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정신, 탐욕을 버리고 성실히 사는 길이 얼마나 값진가를 일깨워준 것이지요. 분이의 선행과 정성이 불러온 복, 김만복의 탐욕이 불러온 화는 권선징악의 이치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교훈으로 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